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열기창에서 오후 크마 읽업. 일관 스프레드시트. 이론. 계산 작업. 자, 어제 배열 수식이라는 걸 하셨고요. 우리 뭐 더하기 빼기처럼 셀 범위 단위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같은 위치끼리 계산이 이루어진다. 마무리는 Ctrl Shift Enter 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자, 요게 기본적인 배열 수식 형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보셨던 6가지는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서 특정 계산, 개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을 다뤄보셨죠. 그래서 개수를 계산하실 때는 뽑아서 일들의 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배열 1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배열 1시트. 자, 교재 126페이지. 혹시 화면 배율이 좀 적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방금 배열 수식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다뤄야, 실기 시험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요런 내용이다. 자, 교재 127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표 2에서 이를 이용하여 부서별 인원수를 표 1의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마무리 Ctrl Shift Enter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일단 거기에 있는 함수명과 상관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관리부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을 해봅시다. 관리부 인원수.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 있죠? 자, 이걸 부서명 범위 데이터가 와야 되겠죠.
일단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물어봐야죠. 지난 시간에는 값을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오늘은 왼쪽에 물어봐야 될 기준값이 왼쪽에 존재하네요. 관리부 참조. 자, 이 조건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고 이건 익숙해지면 눈에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남아있죠? 이 데이터에서 관리부인 걸 찾겠죠? 그러면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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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 트루, 폴스, 폴스, 폴스 뭐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렇게 이제 상상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조건에 맞는 녀석은 true라고 하고 표시가 될 거고 아니면 false라고 생각될 거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1을 한다. 개수 개념, 인원수. 그러면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 이건 이제 상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다 1을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곱하기 1이 들어가면 true, false였던 게 0과 1로 바뀌겠죠. 그러면 0 곱하기 1, 1 곱하기 1 이런 종류가 남아 있겠죠. 그럼 중간 가정의 값이 0과 0 몇 개, 1 몇 개 이런 식으로 남아 있겠네요. 여기 전체. 예? 그런 식이 그렇게 뭐 정확한 개수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0이 몇 개, 1이 몇 개 이 정도 남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값들에 대해서 뭐 합을 계산하는 게 인원수가 되는 거다. sum. 우리가 암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배열 수식으로 접근하라 그랬습니다. Ctrl Shift Enter. 자, 근데 관리부 인원수만 계산해야 돼요. 기술부 인원수, 기획실 인원수, 인사부 인원수를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식이 이런 형태의 식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식이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식이니까 아래쪽을 한 번만 세우면 다 채울 수 있죠. 이때 상대 절대만 자동 채우기 아래쪽을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동 채우기를 쓰려고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F2 에 들어갔어. 자, 이 범위 드래그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라고요. 조건을 값을 처리해야 될 범위가 어느 셀에 가든 다 똑같잖아요. 관리부 찾을 때도 이 부서명 범위, 기술부 찾을 때도 부서명 범위, 기획실 찾을 때도 부서명 범위, 인사부 찾을 때도 부서명 범위. 제발 애워서 하지 마세요. 예? 애워서 대답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우리가 이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참조해야 될 범위는 어느 위치에 가든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식을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F4번 키. A4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기준값은 여기 다 틀리잖아요. 상대 참조. 자,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Ctrl Shift Enter.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인원수를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 if 함수를 통해서 뽑아낼 수도 있다. 다음, 부서명 범위 내에서 조건 처리할 거다.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응? 절대 이꼴 관리부 상대 대답 없으면 아는 걸로 믿고 넘어갈 겁니다. 응?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안 띄면 저도 적극적으로 뭔가 안 해줄 겁니다. 응? 저도 사람이잖아요.
재미없습니다. 그럼 저도 대꾸가 없으면. 자,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값 표시하겠다. 자, 개수 계산, 인원수 계산은 일들의 합이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1값 몇 개? 0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0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1값 몇 개가 남아 뽑혀져 있겠죠? 그래, 이상하건데.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다 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배열 수식으로 접근했습니다. Ctrl Shift Enter. 자, 그 다음. 방금 인원수를 계산할 때 if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조건 수정하세요. 수정해 쓰세요. 자, 조건. 방금 작성하신 식 수정하세요. 자, 절대 참조 이꼴 기준값 관리부 상대 참조 콤마 1. 자, 요렇게 하면 뭐 어떤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 여기까지가 1만 몇 개 남아 있고 조건에 맞는 1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0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의도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처음이니까 배열 수식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합을 계산한다라는 방식은 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 1들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곧 인원수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세요. 무슨 함수? 카운트. 그래서 sum 대신에 카운트 함수를 작성하셔도 되겠네요. 수정이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시점에서 Ctrl Shift Enter. 자, 뭐 여기는 없지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학계도 한번 구해봅시다. 부서별 직무 수행의 합계를 계산해 봅시다. 뭐, 또 문제를 만나니 또 문제만 보고 또 열심히 또 뛰어들으시고 계시군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정리하시고 앞에 이제 다른 문제 푸실 때는 먼저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건 당연히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니까 부서명 절대 참조 이꼴 관리부 참조 이 조건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고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을 뽑을 거고요. 개수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1을 적었지만 지금 직무 수행의 합을 계산하려면 요 데이터가 와야 되겠죠. 같은 위치의 데이터가 와야 되니까 82점부터 98점까지. 그러면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예? 계산을 하려고 하는 범위는 어느 조건이 되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범위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겠네요. 절대 참조.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자, 예를 하나 들면 관리부에 해당되는 직무 수행 값이 표시가 될 거고 0 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영값이 존재하죠, 이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냐면 자꾸 제 대답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안 그리시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기획실입니까? 기획실 이꼴 관리부입니까? 물어봤잖아요. 폴스라고 대답하겠죠.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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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 트루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상상하세요. 왜 자꾸 제 걸 얻어가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틀린 건 이제 수정하셔야죠, 이제. 그러면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니까 트루 폴스가 뭘로 바뀐다고요? 0과 1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0, 0, 0, 0, 1,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셀의 값이 82, 85, 91, 92, 87, 78, 77 이런 값들이 와 있겠죠. 그러면 가정은 0 곱하기 82, 0 곱하기 85, 0 곱하기 91, 0 곱하기 92, 0 곱하기 87, 1 곱하기 78, 1 곱하기 77 상상되세요? 그런 걸 이미지로 그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왜 자꾸 식만 보고 따라오세요? 제가 그랬죠. 식을 적성하는데 좀 틀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이해라 그랬잖아요. 이해. 이해가 안 되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는 직무 수행 값들이 나타나 있을 거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0값이 나타나 있을 거다. 중간 과정에. 자, 이해되셨어요? 0값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했잖아요. if가 있는 경우는 0값이 나타나지 않고 비교 연산자 사용하면 0값이 나타난다고 그걸 알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값들에 대해서 0과 직무 수행 값들에 대해서 합으로 처리하겠다.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Ctrl Shift Enter.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을 때 if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equal if 가로 열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비교 연산을 이용하는 방법과 i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부서명에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equal 기준값 관리부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만족한다면 우리가 1값을 표시한다는 게 개수가 하는 방법이었다면 요 1 대신에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직무 수행 값이 와줘야 되겠죠. 왜? 직무 수행 값을 합을 계산할 거니까. 자,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이건 계산을 해야 될 위치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똑같아야 된다. 절대 참조.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중간 과정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습니까? 여기까지. 만족한다면 직무 수행 값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값 표시가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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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에 오면 78 값 표시 되겠죠. 여기 77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직무 수행 값만 남아 있습니다. 0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상상되세요? 자, 그러면 그 그런 값들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겠다. sum 그리고 Ctrl Shift N. 자, 1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2를 이용해서 표2 데이터 쭉 훑어보시고요. 부서별 직무 수행 평균을 표1의 B4에서 B7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부서는 A11에서 A13을 기준으로 하고 직무 수행은 C11에서 C33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구체적으로 어느 걸 이용하라고 나오네. if, average 함수 사용을 사용한 배열 수식. 자, 그러면 평균을 계산할 때는 0값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0값이 나타나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평균값이 나와 버립니다. 의미 없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평균을 계산할 때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if.
우리가 이걸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어차피 에버리지 하라 그러면 평균 구하라 그러면 if 함수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는. 자, 가로 열고. 우선 명범위. 자, 조건을 찾을 이 범위는 어느 셀의 위치에 가든 간에 똑같은 내용이죠. 절대 참조 이꼴 우서 참조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네요. 임의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아니면 직접 입력. 자, 기준값이 되는 요 내용은 요 셀은 상대 참조 기준값의 위치가 자동 처리를 사용함에 따라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무 수행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각 위치에 해당되는 값들이 표시가 되거나 표시되지 않거나 그래서 해당 직무 수행 범위가 와야 되고요. 이 범위는 어느 조건이든 다 같은 조건 안에서 직무 수행을 같은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 범위를 계산해야 된다. 절대 참조. 만족한다면 직무 수행 값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상상하세요. 자 일부러 지금 천천히 하고 여러분을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자 폴스죠. 값 표시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이 없다. X 기획실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획 표시는 관리부 표시됩니다. 관리부 표시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은 조건을 만족하면 직무 수행 값이 표시가 되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남아있는 직무 수행 값들의 조건에 맞는 직무 수행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버리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요건 방금 썸에서 에버리지 바꾸면 되잖아요. 자, 시험 우리 교재의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손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세요? 네? 제 말뜻 이해되세요? 소점 자릿수가 들쭉날쭉거리잖아요. 소점 자릿수 맞추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표시 형식 기능을 가진 순함수? 표시 형식 기능을 가진 함수. 텍스트 함수 통해서 처리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볼까요? 이 평균값을 소점 첫째 자리. 자, 한 개의 셀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개의 셀만. 수정하러 가야죠. F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이 값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처리해 주세요. 텍스트 가로 열고 이 숫자 값에 대해서 자 전체 코드의 쌍따옴표 처리 한번 나와야 되고요. 정수를 표시해야 되니까 또 0이 올 수도 있으니까 0 코드 점 그 소수점은 자릿수가 부족하면 정수값이 있을 때는 0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0 코드가 또 필요할 거고 뭐 공통된 내용이 필요하다 점 뭐 이런 식으로 쌍따옴 요게 이제 기본 그러니까 평균 계산하고 합계 계산하고 개수 계산한 이후에 뭐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나오면 우리 방금 하셨던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근데 운 좋게 이렇게 나올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합니다. 자,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어쨌든 이 전체 식의 현황은 배열 수식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점까지도 하나 더 추가해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식 앞뒤로 이렇게 중괄호가 표시가 되는 이런 형태를 배열 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어요? 지금 조건이 한 개잖아요. 조건 두 개짜리도 이제 하셔야죠. 자, 배열 2시트로 갑니다. 교재 129페이지. 재밌죠? 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아요. 재미를 느끼세요.
여기는 순서를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문제 6번부터 볼게요. 표 8입니다. 문제 6번. 자,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같이 합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 6번. 표 6의 행사일과, 자, 표 6의 행사일 찾으세요. 날짜이네요. 근데 날짜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일. 어, 날짜 데이터인데 표시 형식이 M, 월, D, 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표시 형식 코드가 1과 표 8을 이용하여 표 8 얘기네요. 자,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뭘까요? 하긴 숫자네요. 표시 형식 얘기도 적용되어 있나 보네요. 네? 자, 이용하여 월별 행사수를 구한 후 행사 개수만큼 하트 표시를 영역에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이러면 이제 무슨 함수 떠오르죠? repeat라는 함수 떠올라야 되겠죠? 이제 표시에 4면 별 하트 4, 하트 4개, 2면 하트 2개. if, sum, month, rept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자, 조금 쉽진 않습니다. 방금 하신 게 이제 기본이고요. 시험은 이제 그 구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 자, 일단 조건이 보이세요? 조건 찾는 연습부터 하시면 조건이 몇 개인지. 자, 월별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 별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할 때 뭐 같은 가족끼리 묶겠다 그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별이라는 게 조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룹이나 조건은 사실 같은 겁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자, 같은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로 표시하잖아요. 그게 조건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행사 건수네요. 개수네요. 배열 함수,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표 6에 있는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입니다. 연월로 구성해 있는. 여기는 이 데이터는 월 데이터입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계산 못 하겠죠. 그러면 이건 기준값이니까 이걸 바꿀 수는 없고 원본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어떻게? 날짜였던 부분을 월만 뽑아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먼스라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해야 되니까 이게 월 의미를 가진 데이터잖아요. 그럼 비교하려면 원본에서 월을 뽑아 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습니까? 헐. 왜 빠져 있지? 5초만요. 5초만. 왜 여기 빠져 있지?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가 기본적인 연월일 날짜 데이터가 아니고 뭐? 요 행사일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 녀석의 월을 뽑아서 계산하겠다. 자,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개의 셀만, 우리는 한 개의 셀만 가져왔잖아요. 아니요, 통째로 가져온다고요. 가서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미 주소를 판단해야 될 시점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범위 설정하시고, 셀 범위에서. 이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내가 1을 뽑을 때 자료, 행사일이죠. 2월 데이터 뽑아낼 때 행사일이죠. 자료죠. 3월 데이터 뽑을 때도 행사일에서 뽑아야 되죠. 그러면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절대참조 원본은. 그러면 물어봐 줘야지. 뭐라고? 월이 자, 이 함수는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먼스는 이 먼스 돼 있는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숫자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 이해되셨습니까?
함수 공부 안 하시면 수업 못 따라오고요. 시간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그 정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조금의 여러분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건 있습니다. 복습. 그래서 그 체크만 하세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자, 지금 제가 여기 왜 왔죠? 제가 여기 이 파일을 왜 열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제 자료에 내용들 다 체크하고 계세요? 제가 이름, 함수의 의미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다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하던 이야기가 있죠. 안 빠지고.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액세스에 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하고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설명을 따로 안 했지만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하고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게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고요. 이런 표기가 없는 건 그때그때마다 데이터의 종류가 달라요 옵니다.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if 함수. 이 녀석은 제가 옆에다가 결과값이 문자로 나올 수도 있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상에 따라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따로 표기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표기를 해놓은 이런 것들은 딱 값이 정해져 있는 그런 값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항 공부하시는 거 꼼꼼하게 하세요. 어차피 필기 공부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계산. 그러면 이 값이 자 이게 숫자 값이죠. 그러면 예? 이게 숫자 값이잖아요. 방금 먼스 결과값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값이 숫자 맞죠? 방금 문자 아니죠? 숫자잖아요. 표시 형식.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 범위 내에서 1을 찾겠다, 2를 찾겠다, 3을 찾겠다, 4를 찾겠다, 5를 찾겠다. 그러면 값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자, if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에. 이제 전략적으로 합시다, 이제. if가 있었죠. 그러면 if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조건 처리할 때 if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겠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개수라고 그랬죠. 개수는 어떻게 접근하시라고요? 일들의 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하고 가로 닫고. 자, 그러면 1이 몇 개 있을 거고 조건에 맞으면 1 표시를 할 거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0값은 표시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왜? 처리 방법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것들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면 된다. 썸이 있었어요. 오케이. 썸이 있었나 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1월 달에 행사가 2건, 5건,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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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이랬나 보군요. 6월 달까지. 자, 요게 끝이 아니고요. 자, 요게 2면 하트 표시 2번, 요게 5면 하트 표시 5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특정 문자 반복 표시니까 뭐 요건 그냥 달려오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나요? 자, 수정하실 때 한 개의 셀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개의 셀만. 자, F이나 더블클릭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한 개의 셀만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반복 표시하라. RAPT. 텍스트 반복할 문자 하트. 키보드상이 없네요. 없는 문자를 직접 입력하네요. 쌍따옴 빈부 처리. 키보드상에 없는 문자는 한글 자음명 한자 키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하트 모양을 문자를 찾으시고 음, 음, 클릭 쌍따옴 콤마 방금 행사 건수가 반복 표시할 횟수가 되겠네요. 가로 닫 끝에 커스 위치하시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자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합계 개수 평균 잘 구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으로 갈게요. 표 4입니다. 자 5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해보세요.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벌써 다 하셨어요? 분위기가 뭐 다 하신 분위기 같은데 뭐 안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화면 보시고요. 자 일단 제 설명 잠깐만 들으세요. 뭐 식 적는 거에 대해서 설명 들으라는 게 아니고 생각에 대한 부분. 자 지역별이라는 조건 찾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무슨 계산해야 된다고요? 무주택의 평균을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내 배열 수식 작업을 하라 했으니까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비교 연산을 이용해야 됩니까? if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까? 문제 if 함수가 있었죠. 그럼 if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이걸 죄송합니다. 지역별이 됐습니다. 지역별입니다. 자, 제 화면 잠깐, 잠깐. 이거 좀 이따 같이, 자, 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드래그. 자, 절대 했으니까, 이걸 기준값, 지역, 참조, 상대, if. 앞으로는 이제 if 바로 적을 겁니다. if 함수가 보이면. 가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주택의 평균가 무주택 값 와야 되죠. 그러면 무주택 값이 여기네요. 마우스 드래그. 자, 계산해야 될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만족한다면 자, 예를 들자면 서울, 부산을 만족한다면 무주택 값이 나타나 있고 그 외의 데이터는 조건에 대해서는 0값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엔터를 치면 평균 값이 얼마 나올 겁니다. 그게 뭐
기본적으로 소수점 자릿수는 실수값으로 나오겠죠. 평균값이니까 대충급이. 그렇게 예상하시죠. 그러면 반복 표시하겠다. repeat. 가로 열고 특정 문자, 키보드상에 없는 문자 한 글자 하면 한자 키를 이용한다. 이거 쌍따옴표, 콤마, 반복해서 실수로 나타난다면 그 실수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까지만 나타낼 거다.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배열 수식으로 접근. 식의 앞뒤에 중가루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됐어요. 자, 배열 3으로 가겠습니다. 배열 3 시트로 가겠습니다. 이제 132페이지. 자, 문제 2번. 해보세요.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 되면 잘 되실 거 아닙니까?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죠. 함수가 일단 뭐 구조가 조금 복잡한 구조로 나오네요.
이해를 부시는 분이 몇 없군요. 이제 좀 어렵나 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앞에 봅니다. 물품 코드별 이라는 조건 찾았죠? 예? 거기까지는. 그 다음 판매 금액을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 거 했죠?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몫을 구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방금 문제 10만 원으로 나누라면서요. 나누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몫을 구하는 개념이겠죠. 나눈다는 건. 그러면 뭐 코센트나 INT 같은 함수를 이용하라고 나오겠죠. 근데 코센트가 있었네요. 뭐 그렇게 문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조건 한 개에 따르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셔야, 이것부터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 내용을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동치 여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질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꼴 if 함수가 없네요. 그러면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물품 코드 범위 설정 절대 참조 이꼴 기준값인 물품 코드 상대 참조. 그러면 이대로 쓰시고 if가 없으니까 곱하기 여기에 뭐 판매 금액의 합계가 와야 되니까 판매 금액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계산할 범위는 어느 셀에 가든 간에 똑같아야 된다. 똑같은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절대 참조. 그러면 어떤 값이 남아 있다고요? 조건에 맞는 판매 금액 값이 남아 있고 조건에 맞지 않는 판매 금액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죠. 0으로 나타나 있죠. 0. 이해되십니까? 이 구조? if일 때와 if 아닐 때 잘 구분하세요. 이건 0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곱하기 폴쓸 때 곱하기 들어가니까 0 곱하기 얼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 값이 남아 있겠죠. if 그런 생각이 자유롭게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넘어가는 거지. 대충해서 수는 대충해서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합을 계산하겠다. sum. 이것만 되면 끝난 거 아닐까? 컨트롤 자, 이 합계값에서 몫을 구하기 위해서, 자, 10을 나누면 몫을 구하라면, 10만을 나누면 몫을 구하라면서요. 그럼 몫을 구하는 함수가 뭐죠? 글쎄요, 기본 미천이 없으면 문제 못 푼다고. 바로 열고. 이게 방금 보셨던 숫자 30 얼마였잖아요. 콤마 10만 그러면 3점 얼마 나오겠죠. 실수값으로. 그 중에 몫은 3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나서 요 개수만큼 요거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별 표시를 세 번 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특정 문자 반복 표시를 하고 한글 좌면 한자키 콤마 이게 반복 횟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조금 복잡해진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바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45